안녕하세요. 첫 번째 튜토리얼 녹화를 받게 된 DSB 연구실 석사과정 장명준입니다. 일단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코드에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일단 메인 코드랑 지네틱 알고리즘 그리고 베리어블 셀렉션에 대한 각 클래스 코드 세 개가 있습니다. 클래스 두 개에 대한 설명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변수 선택 같은 경우부터 먼저 클래스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패키지를 쓰시면은 C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C를 받을 생각이 1도 없어서 넘파이랑 사이클런, 매스 이 정도 패키지만 사용을 해서 구현을 했고요. 일단 이 variable selection이라는 클래스 안에 이제 그 세 개의 방법 forward selection, backward elimination 그리고 stepwise selection 세 가지 방법이 다 들어있는 클래스입니다. 일단 초기화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회귀 모델이죠. 회귀 모델 인풋 받고 인풋 데이터 x랑 타겟 데이터 y를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으로 받아주고요. 여기 sum of square나 t statistic, f statistic 그리고 r square 이 함수들은 그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사이클런에서 주는 그 회계분석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런 통계량이나 R스퀘어 값을 제공을 하지 않아서 그걸 계산하는 거를 함수로 짠 거고요. forward selection, 뭐 backward elimination, stepwise 전부 다 어떠한 특정한 그 뭐라고 할까요? 특정한 작업을 계속 루프를 돌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걸 하나의 셀로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아는 구조로 짰고, 포워드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분석 모델이랑 인풋 베리어블 x, 타겟 베리어블 y를 인풋으로 받고, 이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 단에서 첫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변수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변수의 리스트 1, 5, 10이란 파이썬이니까 이제 0, 4, 9라는 리스트를 인풋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모든 변수는 저희가 이제 그 변수의 인풋 베리어블 인풋 x의 칼럼 길이만큼의 변수를 갖고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 전단에서의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각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빼준 것들이 이제 파스블 리스트가 되고, 초기 애플 리스트는 이제 0 값으로 각 변수들 넣었을 때 그 가능한 모델들의 F 통계량을 받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변수를 빼고 집어넣는 기준은 그 수업 시간에 AIC, BIC, 뭐 Adjusted R-Square 등등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뭐 앞으로 죽기 전까지 공학자로 살 텐데 한 번쯤 통계학자로 살아보자 해서 좀 통계학적인 F 스태티스틱이랑 P 밸류를 기준으로 변수를 넣고 빼는 쪽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변수가 다 선택되었을 때, 그러니까 possible 리스트가 빵개일 때 이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한 결과값을 내주는 그 코드고요. 이제 밑에 부분이 포워드 셀의 메인 부분인데, 일단 만약에 가능한 전체가 변수가 10개에서 그 전단에서 만약에 3개의 변수가 선택이 됐었다. 이번엔 총 7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possible 리스트는 총 7개가 될 텐데, 그 경우에는 possible 리스트의 길이 각 하나씩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포문 루프를 돌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할 변수는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 그 possible 리스트의 i번째 값을 넣어준 애들을 테스트를 할 거죠. 이제 그 변수들을 갖는 인풋 변수를 템포럴 인풋으로 만들어주고 모델을 피팅한 다음에 F 스태트를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제 F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는
홈은 루프를 돌고 그 f 값 중에 이제 가장 큰 값을 선택을 하죠. 선택한 idx 그리고 리절트는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 그 가장 큰 idx 하나를 추가해준 이걸 이제 다음 단 이 값을 이 그 변수 인덱스 리스트를 다음 단으로 넘겨주게 되죠. 이거는 이제 스탑 기준을 따지기 위한 작업 그 값들을 계산하는 거고 p밸류 계산하는 겁니다. 예. 앞에서 말했던 그 리절트 값에 리절트 총 기존 변수에 새로 추가된 애들을 모델 피팅을 한 다음에 그때 p밸류를 반환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0번째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부터 반환하는 이유는 0번째 p밸류가 그 컨스탄트의 p밸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부터 반환을 하게 됩니다. 백워드 셀 같은 경우에 인풋은 앞서 포워드 셀이랑 똑같이 받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모델의 sum of square regression SSR을 기준으로 이제 변수를 뺄 건데 일단 캔디데이트 베리어블 길이 동안 저희가 일시적으로 테스트한 변수는 i번째 변수를 제외한 애들이죠. 걔네랑 똑같이 인풋 데이터 템퍼럴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모델 피팅을 한 다음에 서머스퀘어 리그레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주고 포워드 셀이랑 똑같죠 작업은. 그다음에 역시 그 저희는 이제 하나씩을 뺐잖아요 지금. 뺀 거를 이제 뺐을 때 어떤 변수 i번째 변수를 뺐을 때 SSR 값을 집어넣은 건데 결국 SSR이 가장 큰 모델이 설명량이 가장 작은 변수를 제거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때 IDX 인덱스 값을 받고 결과는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에서 i번째 가장 설명량이 작은 변수를 제거한 녀석이 이제 리절트가 되겠고요. 역시 똑같이 모델을 스탑하는 기준을 내 사용될 값을 반환하기 위해 p밸류를 계산하고 리절트랑 p밸류를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함수가 백워드 셀입니다. 앞에서 이제 구현한 포워드 셀을 백워드 셀을 가지고 이제 포워드 셀렉션,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포워드 셀렉션 같은 경우 일단 처음에는 선택된 변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빈 리스트로 받아주고 이론적으로 저희는 인풋 데이터가 만약에 뭐 변수가 16개다 하면 총 16개까지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종 도는 총 가능하게 돌 수 있는 맥시멈 랭스가 그때는 16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변수의 모든 개수만큼 포문을 둘 건데 물론 보통 경우에 다 돌기 전에 이제 멈추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i번째 스텝에서 선택된 변수 그때 p값은 아까 앞에서 구현한 포워드 셀 값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풋으로 받는 게 모델이랑 아까 그 캔디데이트 베리어블이 이제 셀렉트 베리어블이겠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도 없으니까 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 선택된 애가 일로 들어가겠죠. 다음에 인풋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초기 값을 집어넣었던 인풋과 타겟 데이터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멈추는 기준을 보는데 좀비 이제 죽일 애들 찾아야 되죠. 저희가 죽일 애들은 여기서 반환된 p밸류 중에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큰 애들을 저희가 이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통해서 selected variable 그러니까 p밸류 리스트 중에 p밸류가 유의 수준 저희가 지정한 여기서 알파값 받았었죠. 유의 수준보다 큰 애들을 이제 true로 받게 되죠. 하나가 없으면 모든 리스트가 다 false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좀비 애들 중에 true가 있다면 이제 죽일 애가 있는 거니까 true가 아닌 애들 s는 selected variable이고 z가 이제 좀비인데 selected variable 중에 좀비가 true가 아닌 애들만 가져가게 되고 또는 이제 얘네를 반환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백워드 엘리미네이션도 똑같죠. 여기서 이제 유의수준 알파 지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변수가 가능한 모든 변수 지금 현재 인풋 데이터 X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되겠고 여기서 하나씩 뺄 거잖아요.
역시 얘도 총 그 인풋 데이터의 변수 개수만큼 이론적으로는 돌 수 있을 거고, 앞에랑 똑같이 이번엔 그냥 백워드 셀만 바뀌었죠. 모델이랑 뭐 셀렉티드 베리어블,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 받는 건 똑같고, 역시 좀비를 찾아내요.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큰 애들 좀비를 찾고, 여기서는 이제 되게 아까 앞에서보다 훨씬 간단한 게, 좀비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때 이제 멈추게 되죠. 모든 변수들이 유의할 때, P밸류 관점에서 봤을 때. 따라서 좀비가 하나도 없으면은 바로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와서 그때 이 변수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스테바이즈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변수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는 while 문을 쓰는 이유가, 사실 포문을 쓰게 되면 맥시멈 언제까지 돌지는 모르잖아요. 스테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랑 백워드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변수가 인풋 데이터의 원래 변수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while문으로 루프를 작성했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일단 이론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포워드 셀만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까지는 포워드 셀렉션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똑같죠. 여기서 이제 variation before 이게 카피를 해주는 거고요.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가 어떤 특정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뭐 변환을 해주면 원래 변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 코드를 짜야겠지만, 그래서 백업을 해주고, 그러니까 i가 1 이상이라면 이제 forward 셀렉션을 한번 진행해주고, 백워드 셀렉션을 어이씨 이거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백워드 셀렉션을 한번 진행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좀비를 찾아내고, 네, 그래서 저희가 멈출 때는 일단 멈출 때는 모든 일단은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일단은 포워드를 한번 진행하고 백워드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만약에 똑같은 변수가, 그러니까 빠졌다 넣어졌다 빠졌다 넣어졌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셀렉티드 베리어블이 그 바로 전 단계 베리어블이랑 똑같다면 일단은 멈출 수가 있죠. 멈추는 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비가 주기례가 없다면은, 이 경우 이제 좀비가 있으면, 주기례가 있으면은 걔를 없애고 이제 셀렉티드 베리어블을 반환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죠. 변수는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p밸류랑 f스태티스틱 관점에서 똑같은 변수가 추가됐다 빠졌다 추가됐다 빠졌다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아직 변수는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기존 스텝의 변수랑 이번 새로 선택된 애들이 똑같은데 좀비 주기례들이 없다면, p밸류가 유의 수준 이상인 애들이 없다면은 포워드 스텝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줍니다. 네, 무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i 값에 추가를 해주고, 이제 스탑빈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그때 변수를 반환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포워드 백워드 스텝와이즈에 대해서 한번 수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모델 인풋 해주시고, 데이터는 그 많이들 쓰였겠지만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 그 여러 13개 변수에 대해서 집값을 타겟으로 갖고 있는 변수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데이터셋 불러온 다음에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로 나눠준 작업이고, 총 인풋 데이터가 506개의 옵저베이션과 13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그레션 모델을 구축해주고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클래스 불러올 때 초기 값으로 받아주는 이 모델은 회귀분석 모델이 되겠고,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는 앞에서 만들었던 인풋 타겟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실행을 시켜주시고, 이제 포워드 셀렉션 유의수준 알파는 이제 0.1로 놨는데, 포워드 셀렉션 진행을 해주시면은 변수가 선택되고 총 11개의 변수가 선택되죠. 13개 중에 12, 5, 10, 10가 파이썬 인덱스 기준이니까 총 13번째, 뭐 6번째, 11번째, 8번째 순서로 쭉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변수 이름 그리고 R-squared 계산된 값이 밑에 나옵니다. adjusted R-squared가 0.73 정도 나오고,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도 쭉쭉 실행을 시켜주면, 근데 똑같아요. 보시면은 선택된 변수가 똑같습니다. p밸류도 똑같고, 스텝와이즈를 해도 똑같아요. 대신 이 스텝와이즈 같은 경우에 포워드 셀렉션이랑 변수가 선택된 순서가 앞부분은 똑같은데 뒷부분이 달라요. 여기 보면 여기 3, 4, 7, 12, 5, 10, 7, 4 이후로 31, 1, 0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7, 4 이후로 순서가 좀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는 똑같고, 그 이유는 이 풀셋으로 회귀분석 둘러보시면은 두 번째 변수랑 여섯 번째 변수가 p밸류가 뭐 0.7, 0.9로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는 0.01, 0.001 뭐 이 정도로 되게 극과 극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는 p밸류와 fstatic 기준으로 모델을 변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 이렇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변수만 제거되고 나머지는 선택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인데요. 지네틱 알고리즘은 교수님 강의자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피트니스 평가, 뭐 셀렉션,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무한루프로 돌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각각을 하나의 셀로 만들어준 다음에 포문으로 루프를 돌리는 코드를 짰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아니지. 일단 초기 값으로 받는 거는 앞서서 변수 선택과 똑같이 모델, 그리고 모델의 인풋 변수, 타겟 변수, 그 다음에 크로모솜의 개수, 어떤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을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크로모솜의 비율, 1일 확률이죠. 1일 확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던 상위 두 개는 다음 세대로 바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받는 거고요. 디폴트는 0.5, 2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트릭은 AIC, BIC, Adjusted R-square 세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써주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베리어블 개수는 좀 편하게 짜려고 여기서 일찍 초기화를 시켜놨고, 그래서 똑같이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AIC, BIC, Adjusted R-square를 계산하는 매트릭이고, T-statistic은 T 값 계산하는 거, 탑 K 인덱스는 상위 K개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거 왜 들어갔지? 어쨌든 상위 K개, 뭐 디폴트가 2니까 앞 최고 두 개를 뽑아내야겠죠. 그거를 함수 짠 거고, 이 부분부터가 이제 메인인데, 피트는 이제 캔디데이트를 받으면, 캔디데이트는 그 n개의 크로모즘에 대한 1010 바이너리 벡터의 셋, n개의 바이너리 벡터의 셋을 일단 인풋으로 받고, 이밸리에이션 밸류를 아무것도 없는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이 부분은 그 크로모솜 중에 만약에 변수가 작다면,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근데 아까 그 크로모좀 레이시오를 0.5로 놓게 되면은 하나도 변수가 선택이 안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에러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값보다 더 큰 크로모좀 레이시오를 사용해 달라는 에러 값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i번째 캔디데이트 i번째 크로모솜에서 그 칼럼 넘버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템포럴 인풋을 만들어주죠. 그걸로 매트릭을 계산하고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을 반환을 하고, 똑같죠 앞에는 뭐 어렵지 않고. 네,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결과값은 어떤 n개의 크로모솜의 셋을 받았을 때 각각에 대한 매트릭의 밸류를 반환을 하겠죠. 네, 아까 앞서서 초기화해줬던 이볼루션 매트릭, 사실 이렇게 좀 편하게 짤라고 앞에서 이 매트릭에 반환되는 값이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준 거고,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 이제 확률을 계산해야죠. 각각 크로모솜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되고, 그 확률은 이벨루에이션 밸류에 비례해서 웨이트로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냥 얘를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죠. 어쩌스트에서 R스퀘어가 간혹 가다가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0보다 작은 경우에 확률값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스트에서 R스퀘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확률값에서 마이너스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확률에 0이 있을 경우, 0보다 작을 경우엔 그 확률을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합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눠주는 작업을 거치고, 다트 넘버는 이제 그 확률값에 기대해서 저희가 두 개의 크로모솜을 뽑고 걔네를 크로스오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총 횟수는 일단 이거 앞에서 뭘로 했더라. 죄송합니다. 이 오류가 자꾸 발견되네. 네, 이걸 빼줘야지. 네, 탑 넘버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다트를 던질 때마다 두 개씩의 크로모솜이 나오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 만큼 총 저희 다트를 던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 태어날 애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트를 한 번 던지면서 이제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셀렉티드 인덱스는 캔디데이트 중에 두 개를 뽑을 거죠. 두 개를 뽑을 거고, 보건 추천을 넣고, 확률은 앞에서 계산했던 확률 프로바빌리티 값을 기대해서 두 개씩 뽑을 거예요. 뽑은 다음에 셀렉티드 베이비들만 이제 캔디데이트 총 베이비 애들 총 그 크로모솜의 후보들 중에서 셀렉트 된 애들만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할 애기들로 선택이 된 거고,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나누는데 좀 짧게 쉽게 하려고 변수 개수만큼 유니폼 분포해서 뿌려준 다음에 0.5보다 크면은 이제 true, 크면 큰 애들은 가만히 냅두고 작은 애들을 크로스오버 포인트로 삼았고요. 두 명이 태어날 건데 두 명은 처음엔 0으로 해주고, 어딨냐, 왜 뭐가 빠진 거 같지? 아, 네, 맞네. 그래서 크로스오버 포인트 애들 동안에 만약에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true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냅두는댔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베이비는 0번째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 두 번째 베이비는 첫 번째 베이비스의 값을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true가 아니라면 이제 크로스오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바꿔주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new baby 1, 2를 베이비 리스트, 새로운 애기들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고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뮤테이션, 다음으로 뮤테이션은 이제 뮤테이션 레이시오를 인풋을 받고, 역시 크로모솜의 n개의 크로모솜 셋 캔디데이츠를 인풋을 받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만약에 100개의 크로모즘인데 변수가 10개다 하면 총 1000개의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뮤테이션을 진행할 애들을 찾아야죠. 그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false 아니면 true를 찾는데 사이즈는 캔디데이트의 그 n by k 사이즈만큼이고 확률은 false일 확률이 1 뮤테이션 확률, true일 확률이 뮤테이션 확률이 됩니다. 역시 백업을 해주고 이 np.where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만약에 뮤턴트 네 변수 이름 뮤테이션의 명사형 뮤턴트로 했는데 카오스 하신 분이라면은 좀 익숙하시겠죠. 만약에 뮤턴트에 true가 있다면은 그 로케이션을 찾아내는 건데 np.where 함수를 쓰게 되면은 만약에 뮤턴트가 true인 애들이 3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 3개의 로우 인덱스와 칼럼 인덱스 그러니까 3개의 로우 인덱스와 3개의 칼럼 인덱스를 반환을 해주고요. 따라서 이제 각자 위치마다 이제 1이라면은 0으로 0이라면은 1로 바꿔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고 이 파일을 백업 파일 변환된 백업 파일을 뮤테이션이 진행된 결과죠. 이걸 반환을 해주는 게 이제 뮤테이션 펑션이고 그래서 이제 또 뭐니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맥스 랭스만큼 총 진행을 하겠죠. 네 이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은 100번 도는 건데 초기화를 해줘요. 이 베이비 애기들은 처음엔 한 명도 없고 거기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0 아니면 1을 선택하는 거죠. 확률은 0일 확률이 1 크롬 레이시오 1일 확률이 크로모솜 레이시오가 되겠고 사이즈는 이제 변수의 길이만큼 길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변수의 개수 안녕하세요. 변수의 개수만큼 추가를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 이밸류에이션 수행을 하고 탑 2개 K를 여기있네. 그 이밸류에이션 밸류가 높은 K개를 찾아내고 얘는 다음 세대로 이제 넘겨줄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를 진행하고요. 뮤테이션도 진행하고 2개를 합친 다음에 너도 K 2개를 합치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제너레이션이 끝난 거죠. 그걸 이제 맥시멈 랭스까지 돌게 되고 최종으로 다 돌았을 때 이제 마지막 그 제너레이션 애들 중에서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가장 값이 높은 애를 높은 인덱스 크로모점의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변수 값을 찾아냅니다. 변수 인덱스를. 그 다음에 그 변수 인덱스랑 이밸리에이션 값 가장 높은 이밸리에이션 값을 반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제네틱 알고리즘 코드고요. 이제 메인으로 가서 살펴보면은 이게 베리어블 셀렉션 문제가 없던데 아이파이썬 파일을 불러오니까 제네틱 알고리즘 에러가 뜨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파이참에선 실행이 잘 되던데 그래서 그 아마 제가 첨부한 파일 중에 파이참 파일이 있을 텐데 이 경로가 그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오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파이썬 파일은 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불러오고 그냥 똑같이 회귀문서 모델 그리고 클래스 생성을 해주고 이건 뭐지? 리트리 리트리 이거 없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변수 이걸 수행을 해주시면 네 잘 돌아요. 크로모점의 개수는 100개 그리고 이터레이션 총 100번 돌게 설정을 했고요. 선택된 변수 보면 10개가 선택됐네요.
얘네들 선택됐고 이름 나오고 Rs퀘어가 어저스트 Rs퀘어가 지금 0.72 정도 나왔네요. 네. 기준은 네 이렇게 했고 이거 뭐 한 번 더 다시 돌리면 또 결과 또 달라지겠죠. 이번엔 5개네요. 0.71 얘가 좀 더 난 것 같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AIC로 바꿔주면 아이고 잘 된다. 네, 55득 됐어.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돌아요. 잘 도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튜토리얼 설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